slide show. 자, we continue the second part of matrix decomposition. We will start from Schur decomposition and then we will cover the QR decomposition in detail. 자, 그러니까 슈르 디컴포지션은 여러분들이 뭐 삼각행렬에 대한 개념을 아니까 먼저 행렬 AB가 있으면 A P 인버스 AP 이퀄 B 되는 퍼뮤테이션 인버터 매트릭스 P가 존재하면 우리가 닮음 행렬이라고 그러죠. 이 닮음 행렬이면 여러 가지 성질을 공유하지. 랭크가 변화가 없고 디터미넌트도 변화가 없고 같고 인베리언트하고 트레이스도 불변하고 그다음 아이겐밸류도 똑같고 그리고 이 아이겐 벡터들도 아이겐 벡터들이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근데 이 P 행렬을 알면 P 행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도 같죠.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닮음 행렬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같이. 자, 이제 슈르 정리를 하려면 이게 행렬은 언제나 리어 엔트리를 갖는 행렬도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 과정은 복소 행렬을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즈 행렬의 이제 복소수 버전인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행렬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렬 A가 컴플렉스 매트릭스라 그러면 A 컨주게이트는 이제 각각의 성분의 컨주게이트를 씌워준 건데 각각의 성분이 뭐 XI 플러스 YJ이면 그러면 컨주게이트는 XI 플러스 IYI면 그러면 XK 플러스 이미지너리 I 곱하기 이제 YK면 컨주게이트는 XK 마이너스 이미지너리 넘버 I 타임스 이제 YK가 되는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각 복소수에서 컨주게이트를 씌워주면은 이걸 컨주게이트라고 하고 이 컨주게이트에다 트랜스포즈 씌워준 거 요거를 우리가 A 스타라고 표시하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라고 읽어요. 그럼 이게 이제 복소수 버전의 트랜스포즈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A 스타를 트랜스포즈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생각해야지 모든 이론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직교, 리어 올소고날 매트릭스에 배운 그 컴플렉스 버전이 유니타리 매트릭스인데 U 스타 U 이퀄 아이덴티티 되는 행렬이 유니타리 매트릭스죠.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가 리어일 경우에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행렬을 우리가 리어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게 복소수 버전이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U 행렬이에요. 이걸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U 스타 U가 아이덴티티가 되려면 그 U의 이제 컬럼 벡터들이 내적이 크로네카 델타가 되는 것이죠. 성분들이 II가 같을 땐 1이고 IJ가 다를 땐 다 0이 되는 그 내적에서 인너 프로덕트에서. 자,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U의 컬럼 벡터들이 form a also normal set in CN이라는 그런 의미죠. also normal. 이게 also normal의 조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미시안 매트릭스가 A 스타하고 A가 같은 행렬 A를 우리가 허미시안 행렬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자기 자신하고 같은 행렬. 그 터미널러지가 있어야지 슈르 정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슈르 정의 뭐냐면 임의의 행렬, 그 슈르 정의 정의하기 전에 이제 유니타리 다이고널라이저블을 정의를 합시다. A,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만약에 그 유니타리 행렬 U 가 존재해서 U 스타 AU가 B 행렬이 되면 우리가 A하고 B는 닮음인데 이게 왜냐면 가역 행렬이니까. 근데 이게 닮음 행렬인데 닮음 행렬인데 이게 이제 U 인버스가 U 트랜스포즈하고 같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유니타릴리 시밀러라고 얘기를 해요. A하고 B가 시밀러인데 그냥 시밀러가 아니라 그냥 시밀러가 아니라 그냥 non 싱귤러 행렬이 아니라 유니타리 행렬. 유니타리 행렬은 당연히 non 싱귤러 행렬이니까 유니타리 행렬 U를 통해서 U 스타 A 이퀄 B가 될 때 우리 유니타리 시밀러하다 그래요. A, B가. 특히 A가 어떤 대각선 행렬하고 다이아고날 시밀러하면 유니타리 행렬을 통해서
즉 U 스타 AU가 다이아고널 행렬이 되게 하는 그런 U와 D가 존재하면 우리는 A가 유니타리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 유니타리 행렬을 경유해서 대각선 행렬과 닮음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 D와 U가 존재한다. 그러면 유니타리리 다이아고널라이저블이라 그래. 이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왜 이게 얼마큼 좋은지는 뭐 겪어보면 확인해보면 금방 알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정의, 터미널로지를 이용해서 슈르 정리가 정의되는데, 행렬 A가 unitarily similar to an upper triangular matrix.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는 언제나 unitarily similar to an upper triangular matrix whose main diagonal entries가 eigenvalues of A. 이게 중요한 건, 정사각 행렬 A는 언제나 그 어떤 upper triangular matrix와 unitarily similar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이거를 슈르라는 이스라엘 출신의 유태인 수학자가 증명을 한 거예요. 즉 임의 행렬 A에 대해서 there exists a unitary matrix U and upper triangular matrix T such that U star AU is equal to T. 거기서 T의 주대각성 성분이 아이겐밸류들이고, 그 다음에 이 T는 이제 upper triangular matrix이다. 요거에 대한 설명해 놓은 건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증명은 기본적으로 이래요. 람다 1부터 람다 n이 A의 아이겐밸류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매스 인덕션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만약 n이 1이면 1x1 행렬이죠. 1x1 행렬이면 거기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그 1x1,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게 결국 1이라는 1x1 행렬이니까 1이라는 1x1 행렬에다가 원래 행렬 A의 A11에다가 똑같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1을 곱해주면 자기 자신이 되죠. 그 자기 자신 A11이지. 그게 어차피 삼각행렬인 거 아니에요. 1x1 행렬은 무조건 삼각행렬이기도 하고 대각선 행렬이기도 하고 뭐 스칼라 행렬이기도 하고 한 거죠, 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원원 성분이 바로 아이겐밸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그 슈르 정리가 다 성립하는 거야, 일단. 그걸 이제 증명했고, 그 다음에 assume true for n is equal to n-1 또는 up to n-1 까지의 그 n-1 사이 크기에서는 이 슈르 정리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매 수학적 귀납법의 가정이죠.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만 보이면 되지? n차 행렬일 때 이제 n일 때도 슈르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요걸 이용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즉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성립하고 n이 n-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럼 그런 가정을 가지고 n일 때도 성립하는지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증명,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학적 기납법을 위해서 증명하는 방법인데 아주 나이스해요, 증명이. 먼저 x1이 아이겐벡터 corresponding to an eigenvalue 람다 1 첫 번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x를 포함하는 기저를 생각할 수 있죠. n차원 공간에서 CN에서 논제로 벡터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포함하는 그런 기저를 생각할 수 있지. 그 기저가 있으면 그 기저를 노멀라이즈 시킬 수 있지. 정규 직교화 과정을. 그라함쮸 정규 직교화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정규 직교 기저를 가질 수가 있죠. 이걸 베이시스 익스텐션. 그러니까 논제로 벡터 하나를 가지고 베이시스 익스텐션을 해서 그 베이스를 찾아서 그걸 그라함쮸 정규 직교화법을 통해서 그래서 올소 노멀 베이시스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일반성을 잃지 않고 x1을 포함해서 x1 g2 gn이 on 기저라고 한다는 CN에 바꾼 가능하죠. n차원 공간에 언제나 기저가 존재하니까 요거를 포함해서 그 1차 독립인 것들 쭉 모으면은 n개가 있으면 그 무조건 기저가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1차 독립 벡터 n개가 있으면 정규 직교화법을 처음 거부터 취해주면은 n개를 다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기까지 할 수 있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요 정규 직교 기저인 요 벡터들을 가지고 행렬 U 제로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컬럼 벡터들이 다 ON 벡터들이죠. ON 벡터들이니까 이게 유니타리 행렬이 되는 것이죠. 유니타리 행렬의 조건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AX1이
람다 1 x1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x1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으면 처음부터 노멀라이즈 시켜서 잡았으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어쨌든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AU0의 first 컬럼의 모양이 어떤가 보면 A에다가 요 첫 번째 A에다가 요 x1 곱한 게 람다 1 x1이잖아요. 그렇죠? 그 행렬이 U0의 요 람다 1에 요렇게 생긴 행렬하고 곱한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올소노말 벡터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U0가 이쪽으로 옮겨온 셈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U 행렬을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A x1 이퀄 람다 1 x1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올소노말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다 U0의 스타를 곱해주면은 첫 번째 성분 여기는 람다 1이 되고 요 아래는 다 0이 돼요. 나머지는 뭐여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블럭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요거는 n by n, A는 n by n 행렬이었는데, 여기 람다 1은 여기 있고, 요것이 뭐냐면 n-1 by n-1 행렬이죠. 그치? 자, 요거를 한번 잘 분석해 보면, 요 A1은 사이즈가 줄어들었어. 그럼 수학적 귀납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적용하기 위해서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먼저, 람다 in-a의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뭐예요? 특성 방정식이지? 특성 방정식이면 아이겐밸류 n개가 특성 방정식에다 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특성 방정식이 그 람다 마이너스 람다 1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람다 2 쭉 이렇게 해서 람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n개가 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람다 1은 여기서 봐도 람다 1의 하나가는 일치되니까, 그리고 여기가 다 0이니까 실제로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A1 안에 요 블럭 행렬 요 안에 아이겐밸류가 몇 개 있어야 돼? n-1 by n-1 행렬에 n-1개 있어야 되죠. 근데 합쳐서는 다 아이겐밸류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다 있어야 되지. 근데 람다 1은 이미 요 앞에서 튀어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아이겐밸류만 있어야 돼? A의 아이겐밸류에서 람다 1 빼고 나머지가 다 요 안에 있어야 돼. 요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보통 다른 책들이 이 부분을 안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잘 혼돈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람다 1의 아이겐밸류는 람다 2부터 람다 n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1은 아이겐밸류가 람다 2부터 람다 n까지 n-1개의 행렬이죠. 그럼 슈르 정리에 의해서 U1 스타 햇 A1 U1 햇 이퀄 아이겐밸류 람다 2부터 람다 n까지 배열하는 삼각행렬이 되게 하는 유니타리 행렬 U1과 삼각행렬 T, 요게 T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수학적 귀납법 우리가 가정했던 거죠. n-1차 행렬이고 아이겐밸류가 람다 2부터 람다 n이니까 람다 2부터 람다 n이 이렇게 재배열되는 이런 대각선 삼각행렬과 유니타리 행렬이 존재하는 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U1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U1 햇에다가 여기다 이게 다이렉섬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다이렉섬 행렬 얘기했죠? 여기는 1 by 1 행렬하고 n-1 by n-1 행렬. 그리고 나머지 여긴 다 0인 걸로. 완전히 블럭 행렬이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건 n차 행렬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유니타리 행렬이기 때문에 요것도 유니타리 행렬이 돼요. 유니타리 행렬의 다이렉섬은 유니타리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럼 U1하고 아까 앞에서 구한 U0 요 두 개를 곱해서 U0 U1하고 그 다음에 A하고 그거의 스타를 왼쪽에 곱해주면 요거 풀었으면 요렇게 돼요. 근데 요게 뭐가 돼?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U1을 그러니까 U0 요게 바로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생긴 게 요 안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U1 요걸 세워줬으니까 여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요것만 곱해줘서 요 모양이 요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된다. 요 두 개 합치면.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삼각행렬이 된 거고, 두대각성분은 고유값 n개가 다 들어와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요것은 유니타리 행렬이라고요. 유니타리 행렬의 곱이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U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U 스타 AU가 upper triangular matrix whose main diagonal entries are the eigenvalues of A가 되는 행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돼요? 이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야?
이게 수학적 귀납법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바꾼. 이해돼? 먼저 여기서 사이즈를 여기서 먼저 이렇게 분리해 놓고 요것이 작은 사이즈 행렬이니까 여기에다 수학적 귀납법을 취해 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 우원을 찾을 수 있고 그 사이즈를 늘려서 요것과 요것을 곱해주면은 두 단계 거치면서 바로 곱해주기만 하면 이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유니타리 행렬을 갖고 유니타리리 similar to a diagonal, upper triangular matrix whose main diagonal entries are the eigenvalues of A가 되는 것이죠. 이군 이해돼?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어느 부분이야? 물어보세요. Okay, now you understand how it went. So this is a typical proof using mass induction. 자, next, 노멀 매트릭스. 그 매트릭스 중에서 AA 스타가 A 스타 A,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자 곱했을 때 이렇게 되는 행렬을 노멀 매트릭스라고 그래. 이게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박군이 얘기했듯이 그게 유니타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저게 삼각행렬이 아니라 대각선 행렬이면은 그러면 진짜 쉬워지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임의의 행렬이 유니타리 삼각행렬까지는 가지. 그러면 여기에 미지수가 몇 개냐? 0이 많고 삼각형에서 주대각성은 아이겐밸류야. 나머지 이쪽만 해도 2분의 n-1개의 모르는 숫자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게 다 0이라 그러면 어떻겠어? 그럼 대각선 행렬이 되는 것이지. 그럼 너무 쉬워지지. 그러면 임의의 행렬이 그렇게까지는 못 가는데 어떤 그것이 if and only if 되는 그런 그 유니타리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if and only 되는 그런 어떤 행렬이 존재하느냐 하는 연구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야. 그 찾은 답이 바로 이 노멀 행렬이에요. 여기가 그게 답이야. A가 만약 노멀 행렬이면 if and only if 유니타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그 허미시안 행렬은 유니타리 행렬의 스페셜 케이스야. 그쵸? A 스타가 A면 A에다 A 곱한 게 A 스타가 A면 A 베타 이거 똑같아지잖아. 그쵸? 허미시안 행렬은 A 스타하고 A하고 같은 거지. 바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하지? 그러면 허미시안 행렬은 노멀 매트릭스의 스페셜한 케이스지. 이 노멀 매트릭스가 if and only if 유니타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해. A가 n개 올소 노멀 아이겐 벡터를 갖는. 그러면 그게 노멀 매트릭스예요. This is. S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전에도 했지만 AX equal B를 풀 때 그냥 A 스타 곱해보라 그랬지. 그럼 그게 이제 그 normalized linear system of equation이 되는 거거든. 왜냐면 A 스타 A가 이미 노멀 매트릭스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A 스타 A라는 그 행렬을 B라고 놓으면 그거는 B 스타 그건 노멀 매트릭스잖아. 그렇죠? 허미시안 매트릭스이고. 그래서 그걸 normalized eigenvalue 시스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뭘 하다가 맥히는 게 생기잖아. 그러면 그냥 AX equal B를 다룰 때 그때 A를 갖고 할 때 뭘 알고 싶은데 그냥 A는 성격이 눈에 잘 안 보여. 그러면 A에다가 A 스타를 곱해버려. 그러면 일단 이게 허미시안 행렬이 되고 노멀 행렬이 되는 거거든. 곱한 행렬 A 스타 A가 그걸 B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여러 가지 나이스한 성질이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결론을 얻을 수가 있지. 그러면 그것이 그 A 행렬에 대한 또 어떤 성질을 주는지만 찾으면 원래 행렬에 대한 것을 처음에는 손도 못 쓰고 있다가 이해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도 그런 거지? 아까 얘기할 때. 그냥 A로는 아이겐밸류에서도 얘기할 수 없었지만 A 스타 A를 하니까 거기서 아이겐밸류가 나오고 그게 싱귤라 밸류로 가고 스퀘어 루트 취해서 그리고 A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니까 아이겐벡터를 못 구하지. 근데 A 스타 A는 정사각 행렬이잖아. 여기에다가는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가 있지. 레프트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V를 구하고 라이트 아이겐벡터를 가지고 V를 구하고 레프트 아이겐벡터를 구해가지고 U를 구해서 UAV 이퀄 시그마를 구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노멀 매트릭스가 if and only if.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유니타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이야. 그냥 다이어고널라이저블이 아니고. 왜냐면 그냥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S 인버스 AS 이퀄 D가 되잖아. 그러면 그거 왔다 갔다 하려면 S 인버스를 또 구해야 되지. S 인버스를 구하는 게 또 하나의
많은 컴퓨테이션을 필요로 하잖아. 근데 유니타리 다이고널라이저면 U 스타 A U 이퀄 D가 되니까 U만 구하면 U 스타는 그냥 저절로 구한 게 되니까 U 인버스를 따로 안 구해도 되잖아. 즉 D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려올 때 인버스가 필요 없잖아. 유니타리만 곱하면 되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정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했지 모든 행렬이 다이아고널라이저블 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지만 슈르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나가면 일단 어퍼 트라이앵글라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로 갈 수는 있고 그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중에서도 또 특별히 그걸 단순화시켜서 점점점 단순화시키는 연구를 누가 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2분의 n-1 n 곱하기 n-1개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중에서 아주 almost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까지로 간 게 단순화시킨 게 졸단 캐노니컬 폼이에요. 졸단이란 수학자가 이제 슈르 정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온 거야. 그래서 졸단 캐노니컬 폼을 이제 여기서 배우죠. 그래서 이 책 여기 들어가면 이 졸단 표준형에 대한 뭐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또 실제로 구하는 졸단 캐노니컬 폼을 구하는 그래서 이런 행렬이 있으면 아이겐밸류 구하고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 구하고 해서 하는 과정을 위에 설명이 있고 실제로 계산해서 답을 구한 것까지 이렇게 코드까지 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로부터 아이겐밸류 구하고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 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졸단 캐노니컬 구하는 과정별로 차근차근히 다 이렇게 여기 코드까지 다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책이든지 졸단 캐노니컬 폼에 대한 책들 있죠? 그리고 연습 문제들 있죠? 그쵸?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그냥 행렬만 바꿔주면 바로 코드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한번 구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리니어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열린 미분방 정식을 푸는 것은 결국은 그 리니어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행렬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이용해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풀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공학수학에서 보통 배우고 선형 대수학 또 미분방 정식에서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니까 참고로들 하긴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하고 해의 그림까지 그리고 하는 그 고개 미분방 정식 여기서 이게 열린 미분방 정식이 이제 이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들 또 코드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들 확인해 보면 그거는 되고 계속 여러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메소드야. 그러고 나서 QR 디컴포지션이 이제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Shifted QR, Inverse QR. 그래서 가장 큰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게 이제 QR 분해잖아. 그러면 또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는 그 파워 메소드인데 그 QR 분해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데 QR 분해로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대신에 제일 큰 아이겐밸류 또 큰 아이겐벡터 하나만 구할 때 대응한 아이겐벡터를 구하면 충분한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는 다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이 있으면 아이겐밸류 100만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아이겐밸류하고 대응한 아이겐벡터만 알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적어도 망할지 흥할지 이 얼마큼 날지 최대한 이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바로 구글 검색 엔진에서의 구글 벡터를 준 그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준 그 아이디어. 그 얻는 방법이 파워 메소드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QR까지 전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파워 메소드에서 이게 만들어서 이 파워 메소드 알고리즘을 다 일단 코딩을 해놨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렬을 집어넣으면 그 30차 행렬을 랜덤하게 지금 만들었죠. 그 30차 행렬에 대해서 파워 메소드를 적용해서 20번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고, 그동안 걸린 시간이 몇 초인가 봤더니 0.94초. 그러니까 1초도 안 돼서 30바이 30 행렬에 지금 라지스트 아이겐밸류 찾은 거 아니야? 그쵸? 다른 방법을 했을 땐 차이가 어떻게 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식으로. 어쨌든 이런 코드가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그 자세한 설명들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이건 그냥 참고문헌으로 내가 찾아준 거고, QR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파워 메소드에 대해서 하고 설명은 여기 내가 쓰는 책이 우리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영어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QR 분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일단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코드도 짜놓은 거, 파워 메소드에 대한 코드들 다 볼 수 있게끔 다 짜놨으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 그걸 소개를 한 건 동영상 강의는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봅시다. 이게 파워 메소드에서 맥시멈 아이겐 밸류를 찾는 거. 파워 메소드의 퍼스트 골은 이제 첫 번째 골은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콜레스폰딩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거. 뉴메리칼리. 그게 파워 메소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글 서치 엔진에서의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아까 그 책에서 내가 소개한 내용인데, 행렬 A가 n바인 행렬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이겐 밸류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있다. 그래서 람다 1을 이제 가장 큰 아이겐 밸류라고 한다면 크기가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소수의 크기가 R2 안에서 이제 어디에 있는지 제일 큰 거.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제일 큰 아이겐 밸류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모든 아이겐 밸류가 그 안에 있어야지.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걸 도미넌트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데, 람다 1을 그 람다 1을 어떻게 찾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도미넌트 아이겐 밸류가 리얼 넘버이고 이 앱솔루트 밸류가 스트릭트 그레이티드 올 아더 아이겐 밸류 이거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행렬이 논 네가티브 매트릭스면 언제나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 이 도미넌트 아이겐 밸류는 리어예요, 언제나. 그리고 스트릭트리 비거 된 any others 아이겐 밸류들이에요, 언제나. 그게 페론이 증명한 정리예요. A가 다이고널라이저 하고, 특히 그렇다 그러면 이제 A가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를 갖는 거죠. 자, 먼저 A가 만약 n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 x1부터 xn을 가지고 아이겐 밸류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열됐다고 한다면, 크기가 이렇게 된.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논제로 벡터 x0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그냥 x1, x0에서 시작해서 x1을 x0 집어넣어에다가 a를 곱해서 x1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x1에다 또 한 번 a를 곱해서 x2를 구하고, 그 다음에 x2에다 a를 곱해서 x3 구하고, 그래서 x의 k승은 x0에다 a의 k승을 곱해놓은 이런 관계식을 맞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파워 메소드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자, 요걸 이용해서 이게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이제 점점 수렴한 알고리즘을 찾아갈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x0라는 벡터, x0 벡터는 요게 1차 독립인 이게 아이겐 벡터들이니까, 1차 독립인 아이겐 벡터들이니까, 1차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1차 독립인 벡터들이지. 그러니까 x0는 A가 만약에 n개 리니어 인디펜던트 아이겐 벡터를 갖는다면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x0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a k승을 곱해줘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x0에다 a k승을 곱해준다는 데는 xk가 요 서메이션 오브 ci xi니까 거기다 a k 곱해준 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 a의 k승 xk인데 요게 뭐예요? a의 xi가 람다 i xi지. 여기 xid, 여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였으니까. 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관계였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다 또 a를 곱하면 스칼라 a 하나 빠지고 또 a의 xi니까 람다 i xi가 되죠, 또.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제곱이 되지. 세제곱, 그리고 또 a가 k승이면 결국은 람다 i가 k승만큼 곱해준 거랑 같아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람다 i의 k승을 팩터 아웃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첫 번째 항 C1, X1 플러스 나머지 C2부터는 여기는 람다 1분의 람다 1이니까 1이었고 나머지는 람다 I 오버 람다 1의 K승되는 이런 식으로 쭉 변해가죠? 그쵸? 풀어 쓸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람다 1이 람다 I보다 언제나 크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면 이게 1보다 커야 작아요? 큰 걸로 나눠줬으니까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데 거기다 K승을 해.
1보다 작은 수를 파워를 계속 해주면 어디로 가요? 그게 0으로 가죠. 뒷부분이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xk를 a를 계속 곱해주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k승 쭉 해가면서 여기는 계속 이게 0으로 없어지니까 어느 정도 가면 이거는 그냥 아주 작은 수가 되죠. 1보다 작은 수를 0을 한 3승 4승만 해줘도 금방 0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렴하죠. 그러니까 한 10번만 해주면 이게 거의 다 0으로 가요. 거의. 자,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 방법만 반복해서 k를 곱해주다 보면 이 xk는 점점 어디로 가게 되죠? 요걸로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걸로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람다 i를 실제로 찾을 수 있고 요 x 요 아이겐 벡터 요 x y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람다 i하고 요걸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점점 구체화돼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이게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 이게 파워 메소드의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그래서 파워 메소드는 x제를 아무거나 골라요. 보통 그냥 1111로 골라요. 벡터 1111로. 그래서 k를 0이라고 놓고서는 그 1111에다가 a를 곱해준 것을 이제 다음 벡터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ck를 largest component in the absolute value in the vector xk라고 잡고 그리고 xk 플러스 1을 여기서 봤듯이 원 오브 ck로 하고 yk로 해주면 이게 ck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xk 플러스 1을 요거에 ck로 나눠준 걸로 정의를 해주면 이게 쭉 수렴을 해서 이게 쭉 해서 계속 한 번 해주고 두 번 해주고 반복하면서 이제 그러면 체크 if the convergence criteria가 이제 수렴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수렴성이 이게 이제 다른 아이겐 밸류들 이게 결국 이거죠. 이게 수렴 조건이 만족하는지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을 k를 k 플러스 1로 돌려서 이 스텝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 점점점 해서 수렴해서 나중에 한 20단계쯤 되면은 그 앞에 요 벡터 k의 20승하고 k의 19승하고의 그 차이 있죠. 그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소수점 이하 뭐 10자리까지 같으면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줄 수 있죠. 그럼 쭉 가다가 그게 점점 수렴을 하게 되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알고리즘의 간단하게 키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이게 계속 K를 파워하면 여기에 수렴하게 된다는 게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짠 게 이게 파워 메소드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실제로 A를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거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여기서 X1은 이거, X0는 X1은 이렇게 X2는 3는 이렇게 쭉 해서 점점 하다 보니까 한 10단계쯤 하니까 이 두 개들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 가죠. 점점 수렴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게 몇 배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다 4배 해주면 이게 나오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0.5배인가? 0.5, 0.51로 수렴하게 되죠. 나눠주면 여기 이렇게 이게 점점 수렴하게 되니까 그걸 나눠주는 값들이 점점 수렴하게 돼서 그래서 이 수렴하는 값이 0.5, 0.5, 1.0으로 이제 수렴한 이게 대응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볼게. 그래서 이거를 짜놓은 게 이제 여기서 파워 메소드하고 QR을 해놓은 게 이렇게 파워 메소드 쓴 코드들이니까 참고해서 활용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여기도 또 2개 해놨으니까 여기도 코드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고 그러면 QR 분해는 바로 할 수 있죠. 빅데이터나 뭐 매트릭스로 이 서버에 들어가서 매스3에 들어가서 활용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이지 클라우드에서 만든 거에서 저 코드들을 사용해서 카피해서 갖다 놓고 돌리면 바로 저장되거든요. 한번 해봐서 이제 찾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큰 아이겐밸류 찾았으니까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 찾으면 그냥 A 인버스에다가 아까 그 알고리즘을 쓰면은 뭐 n분의 그러니까 람다 1분의 람다 i분의 1이 그 인버스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되니까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그 역행에다 쓰면은 가장 작은 아이겐밸류 찾을 수 있는 거고 시프티드 파워 메소드 이거를 a-시그마 i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이제 a가 람다가 a 아이겐밸류면 람다 마이너스 시그마는 a 마이너스 시그마 i의 아이겐밸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겐밸류가 0에 너무 가까워 가지고서는 자꾸 그 수렴성이 잘 안 보이면 약간 쉬프트 시켜주면 값이 0보다 좀 커진 값이 되죠. 거기다가 수렴시키면 그 수렴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수렴을 빠르게 만드는
여기 쉬프티드에서 하는 파워 메소드가 있고, 그다음 인버스 파워 메소드. 아까 그게 얘기한 게 역행 인버스 파워 메소드. 그러니까 인버스 파워 메소드의 알고리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시프티드 메소드로 인버스 이터레이션 한 걸 한꺼번에 두 개를 아까 섞은 거예요. 그러면 시프트하고 인버스 해서 알고리즘을 조금 손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요 아이겐밸류가 요게 이걸로 수렴하니까 그 얘기는 이게 원 오브 시켄 1로 수렴 안 된 소리고, 그러면 이게 람다 t로 수렴 안 된 소리니까 결국은 이 아이겐밸류 찾으려면 이 DK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똑같은 파워 메소드를 이 DK에 대해다 적용시켜주면 수렴하다 보면은 그 수렴하는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스몰리스트 아이겐밸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에 이게 아마 시프티드 아이겐밸류까지 테스트해 본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겐밸류를 찾는 다른 방법이 이제 랠리 쿼션트인데, 랠리 쿼션트하고 QR을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다음에 QR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